오늘은 잊혀져 가던 밀양 사건에 다시 불을 붙인 나락보관소 채널의 사적 제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사적 제재는 법질서의 파괴일까? 아니면 사회정의의 표출일까?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밀양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볼게. 밀양 사건은 경북 밀양에서 2004년에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야. 피해자는 중학생이었고 가해자는 무려 44명이나 되었어.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지. 1년 동안 성폭행, 폭행, 불법 촬영, 공갈, 협박 같은 범죄가 계속됐어. 이 사건이 당시에도 큰 공분을 샀던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2차 가해성 발언 때문이야. 밀양 주민들은 피해자를 탓하며 밀양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가 전학간 학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는 경찰관에게까지 비난을 들어야 했어. 결국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버지의 강요로 겨우 5천만 원에 가해자들과 합의하게 되었어. 이 합의로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고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잊혀가고 있었는데 나락보관소가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어. 가해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주변 사람들이 실상을 알게 되면서 사회적 매장이 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느끼게 되었지. 최근 몇 년 사이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이나 학폭 미투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정의에 대한 열망과 법질서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지. 그래서 사적 제재를 가하는 유튜버들이 마치 영화 속 슈퍼히어로처럼 보였을 거야. 하지만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물론 가해자에게 충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사적 제재가 마치 정의가 실현되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제재를 집행하는 것이 개인이기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장 위험한 부분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개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 교육을 받은 수사관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의 수사 정확도에 허점이 있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실제로 이번 나락보관소의 경우에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가 있었고 무고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유튜버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어. 다음으로 위험한 점은 기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야. 보통 유튜버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가해자를 비난하는 대다수의 누리꾼들 역시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있지. 이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가해자의 분노는 누구를 향하게 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피해자를 향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한다면 이를 막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 또한 사적 제재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우려도 있어. 사적 제재가 만연한 사회가 뭐 어떻게 나쁜데? 쉽게 말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거야. 법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하지만 사적 제재가 심해지고 법이 쓸모없다는 분위기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극단적인 사례지만 마치 사이버펑크 세계처럼 법보다 무력과 재력이 가까운 사회가 될 수 있어. 역사에서 자경단이 갱단으로 변하거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무력 집단으로 변한 사례는 흔해. 법은 의미를 상실하고 혼란을 틈탄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거야.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공권력은 국민의 지지를 잃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득과 피해 어떤 쪽을 경험하게 될까? 사적 제재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거야? 앞서 사적 제재 위험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야. 사적 제재가 꼭 불법적인 일만 하거나 일시적 사이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 반드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허위 매물이나 강요로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을 적발해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도록 도와준 유튜버의 사례가 있고 억울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사례를 재조명해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도와준 사례도 있지. 이런 사례는 피해자에게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준 유튜버는 조회수를 통한 부가적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좋은 윈윈 관계라고 볼 수 있어. 사실 이런 사례는 정확히 말하면 사적 제재가 아닌 피해자 구제에 가까워.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철퇴와 이가 주는 사이다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 구제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 물론 정의 실현은 매우 중요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적법한 엄벌이 되겠지. 사적 제재가 성행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는 것은 바로 수사가 매우 미흡하거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야. 사적 제재는 이미 여러 번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다뤄진 바 있어. 정치인, 법조인들도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솜방망이 처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거야. 이러한 여론은 입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존의 법이 가진 한계를 새로운 법의 입법 혹은 개정안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거야. 누군가가 입법을 방해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러니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 지금 이 주제 말고도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요청해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더 빨리 영상이 나오는 거 알지?